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바람은 피는데 이혼은 하기 싫은 내 배우자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바깥에 애인은 두고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 배우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 그 속을 알기 어려우실 텐데요. 너무나 당연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애인은 있는데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 싶다라는 표현을 내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제 남편, 제 와이프 바람은 피면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 싶은 거겠죠?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 싶으신 거예요. 양손에 떡 쥐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한 손 거 다 먹어도 반대쪽 거 먹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내가 손해볼 게 없는 이상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혼이 하고 싶겠습니까? 이혼을 하는 케이스는 그럼 어떤 케이스냐면 내가 한쪽 걸 잃어버릴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밖에 있는 애인이 너무 간곡하게 이혼을 원해요. 밖에 있는 애인이 이혼을 안 할 경우는 헤어지겠다 라고 얘기할 때, 밖에 있는 애인과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을 때, 내가 가정에서 큰 메리트를 못 느낄 때, 이럴 경우 이혼을 합니다. 근데 밖에 있는 애인도 가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줘요. 그냥 나랑 같이 있으면 돼. 나는 너랑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같이 있는 걸로 만족을 하고 네가 가정을 지키는 걸 용인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는 몰라요. 바람피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면 혹시 알고 있는데도 네가 가정을 지킨다면, 나는 네가 바람을 빨리 끝낸다면 나는 이혼하지 않겠어 라는 텐션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분은 아내도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고 애인도 가정을 지키는 걸 용인해주면서 나를 만난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이 가정을 지키면서 애인을 만나는 게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러면 이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심리냐 라고 궁금해할 게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 일이에요. 이분이 바람을 피면서 이혼을 안 하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갈 수 있을 때,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 게 분명할 때 이혼하지 않고 바람을 피는 겁니다. 내가 가정을 지키고 사회적으로도 내세울 가정이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밖에서 성적인 욕구도 충분히 채울 수 있고 가정에서는 대접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면 어떤 남자가 이혼을 하고 어떤 여자가 이혼을 하겠습니까? 그게 되지 않을 때 이혼을 하는 겁니다. 바람을 피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계속 화를 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는 계속 다 채워달라고 얘기하고 화를 내고 그 여자랑 끝내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얼음장을 놔요. 밖에서 애인은 이혼하지 않으면 너랑 헤어지겠다 그러고 네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겠다고 해요. 매일 싸움이 돼요. 그럴 땐 한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지도 사람이니까 괴로울 테니까 말이죠. 그럴 경우는 이혼을 하거나 이런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게 유지가 가능하고 아내를 속일 수 있고 애인이 용인해 줄 때 가정을 유지하는 걸 어느 누구도 그 가정을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 싶다라는 표현이 아주 명확합니다. 불륜하는 사람이 이혼하지 않는 조건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들키지 말아야 되고요. 경제적인 것이, 능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화를 내는 거에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합니다. 바람이 걸려도 화내는 거에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혼을 안 해요. 근데 아내가 화내는 거나 애인이 화내는 거에 멘탈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거든요. 화내는 거 별로 무서워하지 않을 때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잘 이혼을 안 합니다. 그거는 피해 배우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제 아내분이 그건 이혼할 거리라고 한다면 이혼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람의 이유로 이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철없는 남편의 사고가 이혼할 거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이혼할 거리죠. 바람이라는 건 이혼 거리니까요. 근데 이걸 가볍게 보는 남편의 태도가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진지하게 사과할 줄 모르거든요. 이걸 가볍게 여긴다는 건 또다시 외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건 반드시 이혼할 거리죠. 바람을 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는 반드시 다시 바람을 핀다라는 전제가 붙는다는 걸로 볼 때 이건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혼을 하는 걸 반대하는 부부 상담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이혼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한테 오시는 경우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70% 정도는 이혼을 하는 게 옳을까요? 라는 퀘스천으로 오시는데, 오셔서 제 말을 들으시면 이혼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바꾸시는 경우가 90% 이상이시죠. 왜냐면은 본인들도 본인 마음을 잘 모르지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바람을 필까봐 두렵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난 것 같은 절망감에 오시는데, 저를 만나시고 나면은 이제 이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본인을 발견하시지만 사실은 그 외에 더 좋았던 기억들도 찾으시고 이거 자체가 이 문제에 국한된다는 것을 아시게 되는 거죠. 이 문제만 쏙 빼고 다시 한번 이 가정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바람의 문제만으로 꼭 이혼할 필요 없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많이 살리게 되는 거죠. 바람을 피는데 또 이혼하기 싫은 사람들의 깊은 심리에는 사회적인 체면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바람을 피고 이혼했다라고 했을 때 돌아올 화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이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피해 배우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체면을 생각해서 이혼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부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그럼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이혼 안 하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내 바람핀 배우자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을 안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나는 이혼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폈지만 이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혼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을 이득이 뭐고 내가 왜 안 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저 사람이 왜 이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에 골몰하셔서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유책 배우자분들이 재산 분할이 싫어서 이혼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재산 분할 해주면, 재산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재산 분할 해주기 싫어서 20년 이상 되시면 5대5거든요. 뭐 계속 전업주부였다면 6대4거나 특유 재산이 있으면은 20이거나 30이거나 전업주부였던 분한테 주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어쨌거나 재산을 많이 주게 되니까 그래서 질질 끌면서 이혼을 안 해주는 분들도 계세요. 이혼을 당해야 되는 분들도. 이럴 경우 이혼을 절대적으로 하고 싶고 이혼을 유책부유자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럴 경우 정말 힘들거든요. 4년 5년 끌 경우, 이럴 때는 꼭 이혼을 하셔야죠. 재산 분할이 싫어서 재산이 많은데도 이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혼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힘껏 싸워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고, 이럴 경우는 이제 멘탈이 많이 흔들리세요. 왜냐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멘탈 잘 잡기를 바라고요. 정말 정서적인 독립을 제대로 하셔갖고 이 기간을 빠르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 때문에 이혼을 안 해줄 때는 부양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양육비, 부양료에 대해서 소송 중에도 받아내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신청도 할 수 있고, 그 소송 중에 못 받으면 나중에 이제 다 몰아서 그 돈까지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시길 바라고요. 그게 아니고 재산 분할을 싫어서 이혼하지 않고 싶어하는 유책 배우자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나도 이혼을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생활비는 잘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게 이득이어서 이혼을 안 하신다면, 가정을 잘 지키고 싶은 피해 배우자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때는 저는 유책 배우자분이 건강하게 회복돼서 두 분이 잘 사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방향도 반드시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혼하기 싫은 유책 배우자분도 사실은 협력할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두 분이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은 댓글, 많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